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원룸 월세가 37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과일 주스나 커피나 아니면 뭐 차 종류 같은 걸 하더라도 보통은 한 2, 3천 원. 일출이나 일몰을 보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 다른 호수가 있어요. 엄청 큰 호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래서 뭐 그런 드라이브 코스들도 되게 많고,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자체가 예쁜 카페도 많지만 그 산을 바라보는 아니면 일출 일몰 이런 걸 보는 뷰포인트가 예쁜, 풍경이 예쁜 카페가 굉장히 많거든요. 뭐 라이브 바 아니면 루프탑 바 아니면 뭐 선셋이 예쁜 바, 그리고 뭐 클럽, 막 대도시 호치민이나 다른 나라 뭐 방콕 이런 데처럼 클럽이 크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이 산에 있는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클럽이 크지는 않은데, 이 영상이 베트남 달랏 한 달 살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, 일단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먼저 제가 이 한 달 살기로 달랏을 선택한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로 그냥 제가 산을 좋아해요. 그래서 태국의 치앙마이랑 빠이에서도 뭐 한 달 살기도 했었고,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에서도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산을 좋아해서 온 것도 있고, 두 번째로 여기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1년 내내 봄 날씨인데, 그래서 뭐 덥지도 않고 크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런 날씨 1년 내내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, 이 달랏이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물가라는 게 좀 상대적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서, 여행 스타일이 달라서 어디서 지내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먹고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편차가 크잖아요. 근데 저한테는 이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졌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원룸 월세가 37만 원이었어요.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스쿠터가 한 달 렌트비가 10만 원 정도고, 그 다음에 또 유심, 제가 이 디지털 노마드다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유심에 한 5만 원 정도, 그렇게 해서 초기 비용이 거의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게 뭐 별거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식 식비랑 카페, 그리고 뭐 한 번씩 마시는 술값, 이 정도인데, 결론적으로 제가 달랏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한 150만 원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. 일단 식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현지식도 좋아하고 베트남 음식보다는 한식이랑 일식 위주로 먹었어요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음식이 맛은 있는데 좀 빨리 물리는 편이어가지고, 일단 이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쌀국수도 좀 많이 먹고 특히 반미를 많이 먹었어요. 근데 여기가 반미가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, 거기 반미가 한 개에 한 1,400원 정도예요. 25,000동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먹기도 하고, 또 냄느엉이라든지 껌땀, 그리고 또 뭐 반짠느엉 등등 뭐 현지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, 보통 현지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동 내외예요. 그러니까 한 끼에 한 3,000원 이하? 아무튼 현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저렴하고,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게 사실 한식이에요. 근데 여기가 달랏의 한식당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미성 식당이라고, 미성 달랏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식 뷔페예요. 근데 가격이 1인당 15만 동, 지금 환율로 한 8,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. 요즘 한국도 물가가 많이 비싸서 한국에서 한식 뷔페를 가더라도 10,000원이 넘어갈 텐데, 근데 심지어 맛있어. 그 한국 남자들이 환장하는 제육볶음, 낙지볶음, 수육, 뭐 이것만 해도 말 다 했는데, 김치 종류도 뭐 물김치, 파김치, 그리고 막 상추랑 깻잎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. 그래서 가성비 너무 좋았고, 또 제가 자주 가는 한식당이 이제 두끼, 그 떡볶이 프랜차이즈죠. 근데 한국에서는 두끼를 안 가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이 두끼를 자주 가는 이유가, 여기가 떡볶이만 무한 리필 뷔페가 아니라
돼지고기를 또 무한 리필로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도 가격이 15만 동, 거의 한 8,000원 정도 하는데 8,000원에 돼지고기 무한 리필, 이거는 뭐 무조건 가야겠죠.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가는 일식당도 한 끼를 제가 먹게 되면 보통 뭐 초밥이나 연어덮밥을, 그리고 또 장어덮밥도 먹고 이랬는데 한 끼가 한 20만 동 정도가 나와요. 한 11,000원, 12,000원 정도가 나오고,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고 자주 먹는 음식이 스무디볼인데, 이 스무디볼이 아무리 저렴해도 5,000원은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달랏의 스무디볼이 진짜 양도 엄청 많은데 너무 맛있고 가격이 미쳤습니다. 네, 5만 동이었어요. 5만 동.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,800원 정도 하는데, 이 스무디볼도 자주 먹고 또 한 번씩은 양식, 뭐 햄버거나 피자 이런 것도 먹었는데, 보통 제가 식비로 하루에 한 15,000원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한식이나 일식을 먹게 되면 10,000원 정도 쓰게 되고, 현지 음식을 먹으면 한 3,000원에서 5,000원 사이. 그리고 이제 뭐 지출이라고 할 만한 게 커피인데, 커피 같은 경우에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죠. 보통 커피 한 잔에 뭐 3,000원에서 아무리 비싸봐야 5,000원. 그러니까 뭐 과일 주스나 커피나 아니면 뭐 차 종류 같은 걸 하더라도 보통은 한 2, 3,000원, 비싸봐야 5,000원 정도. 사실 제가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찍다 보니까 뭐 라이브 바, 아니면 루프탑 바, 아니면 뭐 선셋이 예쁜 바, 그리고 뭐 클럽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그래도 한 10번 정도 갔거든요, 술을 마시러.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한 비용이 거의 한 15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 달랏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 여행 평가?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달랏에 오면 할 게 없다고 많이들 하셔요. 보통 이 달랏 여행을 오게 되면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많이들 오시는데, 오시면 가는 코스가 다 똑같아요. 뭐 크레이지 하우스, 아니면 달랏역, 닷단람 폭포, 그리고 뭐 림푸억 사원. 이 달랏 여행이 각 잡고 둘러보면 하루면 다 둘러볼 정도거든요. 굉장히 작은 시골 도시라서 이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할 게 있냐라고들 생각하실 텐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랏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,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져 있고 멍 때리고 힐링하고 여유롭게 산책하고 드라이브하고 뭐 이러려고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랏이 사실은 할 게 굉장히 많은데, 저는 한 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일출이나 일몰을 보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카페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뷰포인트 같은 곳들.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드라이브 코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 스언후엉 호수뿐만 아니라 뭐 산을 달리는 길도 되게 많고, 또 다른 호수가 있어요. 엄청 큰 호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까먹어. 그래서 뭐 그런 드라이브 코스들도 되게 많고,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달랏이 예쁜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자체가 예쁜 카페도 많지만, 이게 아무래도 산에 있다 보니까 그 산을 바라보는, 아니면 일출 일몰 이런 걸 보는 뷰포인트가 예쁜, 풍경이 예쁜 카페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또 밤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기가 야시장인데, 이 야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요. 그러니까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뭐 옷이나 쇼핑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또 야시장 한가운데 루프탑 바가 있어요. 근데 거기는 루프탑 바뿐만 아니라 라이브 공연도 하는 라이브 바라서 거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, 또 거기 말고도 라이브 바, 칵테일 바, 루프탑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, 이 달랏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. 카페만 해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곳이 한 제가 아는 곳만 10개가 넘어가고, 또 저는 디지털 노마드다 보니까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곳을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. 근데 마침 이 달랏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가보시면 뭐 도자기 빚는 공방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사무직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피아노가 2대가 있어요. 심지어 그랜드 피아노. 그래서 이제 피아노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각종 그림 그리고 전시회 하는 곳도 있고,
그리고 거기가 이제 입장료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용료가 따로 없어서 무료로 아무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, 저는 가면은 이제 카페에서 뭐 마실 거 하나 주문해서 마시는데 모든 음료 가격이 5만 동입니다. 한 2,800원. 그래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편집도 하고 아니면 가서 피아노 치고 이러면서 잘 이용했어요, 한 달 동안.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호수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러닝도 하고 뭐 드라이브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, 네,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달랏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. 요즘 한국에서도 러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달랏이 날씨가 좋다 보니까 러닝하기 굉장히 좋아요. 물론 저는 운동하는 걸 싫어해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, 네, 운동, 산책,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. 그러니까 이 달랏에서 할 것들이나 가볼 곳들을 생각해 보면 달랏에 클럽도 몇 개가 있어요. 한 대표적으로 5개 정도가 있는데, 막 대도시 호치민이나 다른 나라 뭐 방콕 이런 데처럼 클럽이 크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이 산에 있는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클럽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클럽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불금이나 불토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럽, 칵테일바, 루프탑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, 그 외에도 많이들 하시는 게 뭐 루지를 타러 간다든지 알파인 코스터, 아니면 또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골프장도 있고, 또 여기 온천도 있고 마사지 가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한 번씩 온천도 할 수 있고 마사지도 받고 이러면서 진짜 되게 편하게 쉬기 좋은 그런 곳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달랏 한 달 살기를 해본 결과 한국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라고 하면 솔직히 한국인들한테는 그렇게 막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. 왜 그러냐면 보통 한국인들이 여행을 오게 되면 되게 짧게 오잖아요. 휴가를 내기 힘들다 보니까 보통 3박 4일, 길어봐야 한 4박 5일 오시는데, 이 달랏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짧게 여행 와서는 이 매력을 느끼기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관광지 스팟들만 돌아보고 가시는데, 그러면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셔요.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이 여행 많이 가는 그 오사카를 생각해 봐도 한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 오사카 성도 갔다가 남바, 도톤보리, 우메다 이런 곳에서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또 하루 날 잡아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갔다 오고, 아니면 하루 날 잡아서 이제 근교, 교토, 나라, 고베 이런 것도 갔다 오면 3박 4일 굉장히 알차게 둘러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달랏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각 잡고 둘러보면 하루면 다 둘러보기 때문에, 네, 한국인들 여행 스타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한 일주일 이상 아니면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실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다. 그것도 뭔가 이렇게 여유롭고 쉬는 거, 힐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지,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하루를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달랏을 한 달 여행 온 게 아니라 저는 한 달 살기를 하러 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산다는 거는 여행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. 영상도 찍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,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달랏이 굉장히 잘 맞아요. 실제로 이 달랏이 디지털 노마드들이 뭐 한 달 살기 하러 많이 오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, 여기가 생각보다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또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나 카페 같이 작업하기 좋은 곳들도 많고, 또 한 달 살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비용이잖아요. 물가. 그런 점에서 봐도 이 달랏이 진짜 다른 도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크게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데, 뭐 저한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제가 밤낮이 반대예요. 그래서 보통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새벽에 많이 움직이는데, 여기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보통 식당들이 밤 9시, 10시면 문을 닫고 술집이나 클럽들도 아무리 늦게 해도 2시까지밖에 안 해요. 뭐 4시까지 하는 곳이 한두 개 정도 있긴 한데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없죠. 그래서 밤늦게 활동하는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점? 말고는 진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워가지고
제가 이 달랏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5번째거든요. 근데 아마 다음에 또 한 달 살기나 여행을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이번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제가 못 가본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가보고 싶은 곳들도 많이 남았고 한 달 동안 있었는데도 되게 시간이 부족해. 이번 한 달 살기는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이 스쿠터 반납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짐 싸서 체크아웃하고 이제 다른 도시로 호치민시티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이 달랏 스원호수 드라이브 하면서 한 달 살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